스팜입니다. 저는 지금 LA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쇼피파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변호사님의 자문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의 이효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게 본업으로 일하는 변호사고요. 현업으로는 CJ 푸드빌, 이마트, 신세계, 하마테크윈, SK네트워크스 자회사들 일 도와드리고 있고, 코추라 자문사이고,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사이고,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문 변호사입니다. 이력이 너무 화려해서 학력은 아직 공개 안 했는데. 정말요? 네. 학년은 제가 살짝 공개하자면 제가 내일 그 UCLA를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다녀와서 그것도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셀러로 활동하시다가 미국이고 캐나다고 좀 글로벌하게 뭐 드랍시핑이나 브랜드 수출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해외에다가 사업자를 내고 법인을 만드는 걸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법인을 만들고 내가 한국으로 돈을 어떻게 가지고 오냐,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법인 설립 절차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쉽습니다. 큰 나라이다 보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고요. 미국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고, 간단한 사업자 등록 허가증, 법인의 이제 정관이라고 그러죠. 주정부에 제출을 하면 법인 설립이 되고요. 보통은 캘리포니아 법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연방정부한테 기본적인 아리클이 이제 등록되고 난 다음에 텍스 아이디인 EIN 발급해 주세요 하면 텍스 아이디를 발급받고요. 대표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를 등재하는 Statement of Information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요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 전산화시켜서 하루 만에 처리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한 2주 걸렸습니다. 엄청 빨라졌네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포메이션을 도장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를 찾아갔었습니다. 요즘엔 가야 돼요? 아니요,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네, 되게 간단한 절차이고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서류가 완성이 되면 은행에 계좌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 계좌 열 때 티피컬리 미국에서 룰은 본인이 대표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가 미국 은행에 찾아오셔서 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FinCEN requirement라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국제금융법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미국 은행이 조사를 한 뒤에 계좌를 열어줍니다. 계좌를 열고 실제 이제 쇼피파이에 등록을 하시고, 아마존에 등록을 하시고, 이베이에 등록하시고, 월마트 어카운트가 있으셔서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송금하는 건 더 쉬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인보이스가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송금하는 거 인보이스 없어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 대신 이제 룰들이 좀 있는데요. 법인 자금이 이제 지출이 될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가 돈을 빌려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주주가 급여로 가져가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법인 대 법인으로 원가를 결제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종류에 맞춰가지고 회사 국장부상 기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은행 가서 송금하면 되고요. 은행 지점장님하고 이제 팩스뱅킹이라고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팩스를 합니다. 실제 이제 송금 요청서를 은행 지점장님한테 제출을 하시고, 미리 사전에 은행 지점장님하고 저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송금을 요청할 겁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송금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쇼피파이 셀러분들은 한국에서 있고 부업이나 엔잡으로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한번 와야 돼요? 원래 은행법상으로는 직접 오셔서 여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핑퐁이랑 페이오니아 같은 핀테크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페이오니아는 엄밀하게 이제 가상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페이오니아에서 미국 법인으로 돈을 넣어 주실 수 있고요. 그 네. 돈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핀테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또 외환거래법 위반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외환거래법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외환거래법은 미국은 아무 신경 안 쓰고요. 뭐 이전 거래 가격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넥슨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같은 큰 회사들이 원가를 관련해서 미국을 너무 덤핑하지 말아라고 책정하는 거고, 우리 쇼피파이 고객 중에 이전 가격을 걱정할 만한 고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 미국 정부는 신경을 안 쓸 거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계좌를 열 때 해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열고 미국 법인을 만든 게 아니면은 한국 정부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외 법인에서 계속해서 미국으로 돈이
돈이 들어오면은 본인 법인이 본인한테 계속 보낼 경우에는 한국 법인이 의외로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미국에 돈을 숨겨놓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볼 텐데, 부업으로 하시는 쇼피파이 고객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국세청이 조금 바쁘거든요. 네. 조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그리고 조사를 나오면은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미국에서 있었던 북장부 정리정돈하고 판매 기록들 다 한국 국세청에다가 소명 서류 주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상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소명하면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EIN을 발급해서 쇼피파이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돈을 가져오는 게 정식적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은행을 만들고 계좌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미국에 못 온다 하는 경우에는 핀테크, 뭐 핑퐁이나 페이오니아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세금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세금 보고를 하고 외국에다가 본인의 소득을 숨기기 위해서 비밀리에 계좌를 만들어 놓는 이런 게 아니고, 오픈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부분인데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세청 생각보다 바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만들 때 돈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세무사나 뭐 그런 거 이용을 하게 되면은 매출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법인세도 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법인 만들고 돈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고 한 얼마 정도가 발생할까요? 실제 생각해 보면요,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놓으면 캘리포니아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미니멈 텍스라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야 되는 세금이 800불 정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님들이 기장료라고 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가격을 받는데, 아주 간단한 법인들 같은 경우는 600불, 800불 정도 수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샤피파이에서 부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1000불 정도의 기장료로 세금 보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북이 좀 복잡해져요. 트랜잭션도 많고 어느 정도 주업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장료는 월 250불 정도, 한 3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이 없어도 그거는 다달이 내야 되는 비용인가요? 아니요.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회계사님들이 기장료 받지는 않고요. 네. 1년에 한 번 받는 컨셉으로 한 600불 정도 청구하십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돈이 들긴 드는데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미국 법인을 꼭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 없이도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 월마트 같은데 비즈니스 하시려면 미국 법인이 꼭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인을 갖고 있을 경우는 아마존 말고 또 다른 유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융을 일으키는 부분이 한국에서 금융을 일으키는 부분보다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매출이 나올 경우는 아마존에서, 보통 아마존에 입점하는 고객들이 자기네들이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묶이잖아요. 판매가 돼서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융통을 해줘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나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제대로 된 투자 비자나 무역 비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미국 소셜 번호라고 하고 사회보장 번호라고 하고, 한국 생각으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죠. 그런 주민등록번호가 생기시면은 신용대출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으킬 수 있는 신용대출이 비즈니스 기록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한테도? 네. 사회보장 신기하네요.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회보장 번호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미국의 신용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보는 거고, 법인의 연역이 2년 3년이냐라는 걸 보는 거지, 미국인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 네. 새로 알게 된 정보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 미국 지점장님들은 25만 불까지는 자기 재량으로 융자해 주실 수 있는 권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지점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은행과의 관계, 지난 2,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보여오고 내가 재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금이 묶인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입고되어 있는 재고의 80% 정도까지는 은행에서 여신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 있어서 미국의 부동산 담보를 2차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새로운 정보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글로벌 크몽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 파일링을 했을 때 EIN을 만드는데 한 25달러밖에 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정관도 없고 주주명부도 없고
그냥 EIN 넘버만 딱 주더라고요. 이걸로 일단 쇼피파이를 가입을 해볼까 해서 가입해봤는데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스파미 대표님께서 쓰신 서비스는 자영업 EIN을 만드신 것 같아요. 자영업 EIN을 만들면은 본인은 미국에서 일하실 수 있는 비자가 없으신 상태이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없는데 자영업을 만드시면은 실제 이제 상법상 세법상으로는 EIN이 생겼다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이게 이민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쇼피파이 커스터머들, 쇼피파이 벤더 입장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자영업으로 운영하시게 될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는 괜찮으나 이민법상으로는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민법상으로 위반인데 이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갑자기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또 미국 이민법이 되게 큰 컨셉이고 매크로한 컨셉이기 때문에 안 걸리면 잘 들어와요. 아 그래요? 재수없이 걸리면 그거 걸릴 확률은 없는데 미국 입국하시는 분한테 미국을 왜 오세요? 그러면은 할리우드 구경하러 오세요 라고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미국을 왜 오세요? 제 샤피파이 계좌를 컨트롤하고 미국 시장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요? 그러면 얼마 있겠습니다. 샤피파이 계정은 미국에서 만드셨나요? 네. 샤피파이 이름은 뭔가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아 본인은 미국에서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민관이 있으면 입국 거절이고요. 아마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미국 못 오실 거예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입국 심사관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이민국에서 이 사람이 샤피파이 오너가 자영업 계좌를 만들었구나를 조사하고 다니진 않아요. 미국 이민국도 상당히 바쁩니다. 본인이 입국 심사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꼬투리 잡혀가지고 대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미국 입국 심사관은 본인의 카카오톡 히스토리도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실제 미국이란 나라는 웰컴입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공항, LA 공항 웰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저희가 쇼피파이를 통해서 드랍시핑으로 돈을 벌잖아요. 내가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공급사, 제조사한테 이제 발주를 바로 넣어서 배송을 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저희가 하는 방법이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량으로 상품들을 스크래핑 해와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000개를 업로드 했을 때 이 샵에 10,000개가 있긴 한데 뭐가 있는지는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중에서 이제 팔리면 팔리는 거고 이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걸로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 아마존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품을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뭐 몽블랑펜 관련된 가품도 문제가 좀 있었고 가품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가품을 스크랩해다가 자기 샤피파이에 올려서 팔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상표권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쉽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삼성 전화기를 새 거를 내 샤피파이에 올려서 삼성 전화기를 파는데 내가 돈이 급하기 때문에 정품 가격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재산권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곳에 품질 보증서가 따라간다라는 컨셉인 거죠. 정품이다. 정품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샤피파이 오너로서 내가 정품을 갖다가 파는지 가품을 갖다 파는지 제품의 건전성 이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들어오는 걸까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드릴게요. 팔도식품에 미국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팔도식품 미국 대리점은 내가 팔도식품의 모든 제품들을 미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전에 되었던 계약이기 때문에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분간은 안 돼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팔도식품 라면을 계속 아마존에서 본인의 소비자가보다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밉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유통 권한이 있다. 아마존에다 통지를 해요. 계약서를 보내요. 미국 상표 관련돼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팔도 본 사람 되었고 내가 공급 계약을 갖고 있고 이 제품은 나 이외에는 못 팔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 없애줘요. 그런 부분들. 근데 샤피파이 같은 부분은 그런 면에서 되게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이 업자가 미국에서 팔도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왜 유통하고 계세요라고 시비를 걸어올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물건을 사왔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결론적으로 소송은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누군가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샤피파이 셀러들이 거기까지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내용증명서 발송받으면 내용증명서 검토하고 중지하면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피해보상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다 고소를 날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럼요. 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도 많고요. 비용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용증명서 발송받으면 이런 부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중지하면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에서 이제 긁어오지만 발주도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아마존 셀러한테 똑같이 넣거든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브랜드 홍보 대사죠. 그쵸. 저희가 이제 떼다가 팔고 이쪽에다가 발주를 넣으니까 여기도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고 네. 되게 이제 좀 건전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아마존 사이트에서 뭔가를 검색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아마존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고는 하지만 아마존에서 실제 검색의 우선 대상들은 아마존 안에서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고 실제 검색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샤피파이 셀러 중에 내가 이 제품을 브랜딩을 한번 해보고 홍보를 해보고 이 제품으로 팔아보겠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네. 너무너무 필요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쇼피파이 셀러들이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벌었는데 이제 좀 내 개인 사정 때문에 쇼피파이에서 이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이 법인을 수업해야 되나요? 폐업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법인 청산 절차가 제일 쉬운 주가 캘리포니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까다로운 주는 델라웨어. 그리고 주식을 등재해야 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식 등재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한 촉짜리 폼 하나 파일하면 회사를 청산할 수 있고요.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한테는 최종 세금 보고 하나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델라웨어는 까다로운 게 어떤 거예요? 주식 관련돼서 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산을 할 때 별도 비용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제가 알아봐서 2탄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라도 이게 AI처럼 나오진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랑 끝낼 때랑 둘 다 돈이 들긴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법인 청산도 비용이 조금 발생하고요. 법인 설립도 어느 분이 설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제가 경험해보면은 싸게 해주시는 대행님들은 800불, 비싸게 받으시는 분들은 10,000불까지도 받아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리크라고 EIN하고 SOI만 덜렁 받아주느냐 아니면 이 법인에 관련된 구조와 스트럭처링과 컨설팅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법인의 주소지를 대행해주느냐 법인의 우편물을 팔로우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레벨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폐업할 때도 돈이 들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진지하게 시작해야겠네요.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긍정의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보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라면은 법인 설립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오셔서 은행 지점장님들을 만나서 계좌도 직접 열어보시고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쌓아보시는 거고요. 그러다가 비즈니스가 잘 돼서 미국 브랜치, 캐나다 브랜치를 여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의 GDP가 제가 알기로 한 1.7 트릴리언 정도이고 미국의 GDP는 24 트릴리언 정도. 한국 경제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GDP가 18 트릴리언 정도거든요. 유럽연합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커요. 이렇게 소비 성향이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 어디 가서 사업하시려고 그러세요? 그쵸. 기회에 따른.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죠.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다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이호환 변호사님께서 한국에 이제 쇼피파이로 해외 진출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언의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스파미 대표님께서 워낙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쇼피파이 수준이 낮아서 특별히 조언 드릴 건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비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GDP가 24 트릴리언 정도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땅덩어리고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나만이 홍보할 수 있는 샤피파이 공간에서 제품을 홍보해서 물건을 팔고 소득을 얻고 그리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문이 있는데 변호사님 이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미국에 오래 사셨잖아요.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별건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 최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집착을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쿠팡 들어갔다가 네이버 들어갔다가 최저가 비교 이렇게 주르륵 떠있는 거 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어때요? 최저가를 제일 잘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인스타그램 팔로워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홍보하는 아이템이 있어.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운영하는 쇼피파이가 있어. 그러면 그 쇼피파이 가서 많이 사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설령 이 제품을 다른 테무나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찾을 수 있어도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운영하는 쇼피파이 가서 사요. 왜냐면 그게 내가 이분에 대한 충성도와 로열티라고 생각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닌 한국인 셀러들이 물건을 딱 올렸을 때 판매했을 때는 어떨까요? 본인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네. 중요한 거는 무조건 최저가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같지 않다. 이거 말씀이시죠? 저희가 회사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아차, 현대차가 꼭 한 대씩 있다라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LA에서 이윤환 변호사님한테 이것저것 자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원래 LA에 와가지고 성공한 한인분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이윤환 변호사님을 꼭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스파미 유튜브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짧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